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야.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라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고, 선생님 부등식을 두 번 읽은 이유는 뭐냐면 최고차항이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어? a-1로 표현되어 있지. 우리는 항상 여기가 첫 번째 a-1이 1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까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된다 되지 않는다에 대한 생각은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꽤 많아요.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고. 현재는 부등식이라 했으니까 될 수가 있겠네. 될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a가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니까 이 문제는 만족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가 1인 것은 된다 이 말이야. 그러지? a가 1이 아니면 a가 1이 아닌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없어야 돼. 다시 말해서 얘는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큰 게 없기 위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그렇지? 등호까지 있다는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a는 어떤 상황입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풀면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너희들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 편하냐, 해가 존재하도록 편하냐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편하겠어? 해가 존재하는 게 편하겠어? 말로는 언어적으로 보면 해가 존재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편하게 다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야. 거의.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풀이라고. 근데 풀다 보면 둘 중에 조금 더 쉬운 것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봐야 돼.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게 편한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 49번 2차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하는 자연수 K를 구하시오. 아무 내용이 없는데요.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m에 대한 일단 판별식을 적으면 뭐 내용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 했으니까 m-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3-mk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모든 m에 대해서. 그럼 이 식은 우리는 뭘로 해석해야 돼? m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쌤이 조금 편안하게 일단은 보기 위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한 겁니다. 뭐 안 보이면 그냥 쓰고 나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정리한 거야. 8 플러스네 마이너스가 되겠네. 맞죠? 16, 12, 4 맞고 그러면 이제는 뭘 쓴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고 식이 이렇게 온 거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모든 m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도록 이거지.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니? 모든 m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놈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죠. m에 대한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 형태입니다. 그치? 0보다 크도록. 다시 말해서 요놈의 판별식을 다시 적으면 4-2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 작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 커 작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부등식이 크다 작다가 판별식은 실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야. x축과 교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야. 요것 때문에 헷갈려서 부등호 방향을 틀리게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놈이 어쩐다? 자연수 조건에서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 제곱된 거 풀지 마세요. 4 넘깁니다. 4 넘기면 4가 되겠죠. 그리고 제곱이 4
뿔마 2가 되겠네요. 뿔마 2. 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누가? 2k 마이너스 4가. 4 마이너스 2k라 적어야 돼. 2k 마이너스 4라 적어야 돼. 지금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제곱을 4 마이너스 2k라 적어야 돼. 2k 마이너스 4라 적어야 돼. 시천아. 어떠니? 똑같습니다. 똑같다면 어떻게 적는 게 편해?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적는 게 좋겠지. 식 보기 편한 게 좋겠지. 4-2k나 2k-4가 똑같다면 내가 보기 편하게 적는 게 좋겠지. 됐습니까? 그게 제곱과 절대값을 식을 쓸 때는 우리가 식이 편한 식으로 쓴다. 편한 식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니까 둘 중에 편한 식을 쓰면 연산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평상시 습관적으로 쓰면 됩니다. 다음 51번. 자, 범위가 주어졌어요.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부등식이 연립 부등식이야. 범위가 주어졌고 부등식을 푸는데 연립 부등식이야. 됐지? 그럼 우리가 기존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범위가 주어지고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 범위가 주어지고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이러니 범위가 주어지고 부등식이 나온다, 방정식이 나온다 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해. 되니? 그럼 얘는 범위가 주어지고 연립 부등식을 풀어야 돼. 연립 부등식이 뭐야? 공통 범위잖아. 그럼 어차피 얘를 어떻게 풀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생각이 되는 거라고. 어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쩐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조건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는 부등식, 방정식 풀으면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범위가 제한이 안 됐다고 하면 절대적인 내용이라고. 전체 범위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푸는 방법은 있어요. 판별식 같은 거 배웠기 때문에. 알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보세요. 이 범위가 있든 없든 하지만 얘는 범위가 있으니까 무조건이야. 사실은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만 생각해야 되잖아.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 일부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일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출발하는 게 맞아요. 됐어요? 그렇더라도 범위가 없더라도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A하고 문자 B가 두 개나 들어있죠. 그럼 요거가 뭐야? 요거랑 요 세 개를 봤을 때 함수 세 개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단 얘를 정리를 할 때 주어진 식이 보통은 편안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조금 불편하게 주어진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요 식을 조금 변형해서 풀면 좀 더 편한 경우는 있다. 현재는 x제곱 알지? 안다는 소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는 불편하지 않게 그릴 수 있어. 얘도 불편하게 않게 그릴 수 있다. 불편하지 않는 거 3개니까 그냥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됐어요? 불편한 게 몇 개면 좋아? 불편한 게 몇 개면 좋아? 1개면 좋겠지. 하나, 둘, 3개 중에. 불편한 건 하나만 줘도 된다 이거지. 현재 만약에 여가 x고 여가 x였다면 요놈의 x를 넘기고 풀어도 되겠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를 다 볼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겠다라는 거고 가운데 부분만 보겠다라는 거고 이 x제곱보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어디에 있고 아래에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위에 있다. 어디만 보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만 볼 거라고 해.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밑에만 있으면 되겠지. 올라오다가 제약 조건이 발생했네. 걸렸어. 여기서 걸렸어.
다시 말해서 A는 이것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있어야겠네요. 그러겠지? A는 이 상태보다 더 아래쪽에 있고 얘는 이 부분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위쪽에서 내려온 생각을 하면 되겠지. 오다가 언제 걸려? 왼쪽 점에서 걸리겠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내려오겠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왼쪽은 좀 쉽게 끝날 것이고 이때의 상황을 A를 알파라 놓고 이때의 상황을 B를 베타라고 놓으면 그렇지?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베타보다는 크고 A는 알파보다는 작게 되겠지. 둥어 조심하시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B-A의 최소값은 B는 최소값일 때 A는 최대값일 때 그래서 요놈의 답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지. 알파는 요놈의 좌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 베타는 뭐야? 판별식 써야겠지. 됐어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 1일 때 요점 좌표가 어떻게 된다겠어? 2차 함수할 때 알려준 것 같은데 미분 써라고 했잖아. x제곱 미분하면 2x야. x제곱 미분하면 2x. 길게 1이 되려면 얼마가 돼? 2분의 1이야. 이 점이 2분의 1, 이래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그 점이 아니고 어떤 점이야? 지금 요 점이죠. 요 점이죠. y절편이니까 요 점은 얼마야? 여가 0이야 지금.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아는 걸 써먹으라고. 이 정도는. 예? 내가 저번에 했잖아.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 했어 안 했어? 했지? 요게 2분의 1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계산 어떻게 해? 달이 뭐야? 접선이잖아. 우린 접선하면 뭐야 무조건? 판별식이야. 접선하면 판별식은 무조건 풀 거야. 2차식이니까. 근데 그 작업을 나는 미분을 통해서 좀 하지 말자는 아니야. 말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해주고 특히 기울기가 1인 상황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x제곱과 1은 아주 많이 나온 상황이야. 거의 그냥 외울 수도 있어. 미분을 모르더라도 외울 수 있다고. 왜? 미분을 안 쓰고 얘는 뭐라고? x제곱이고 얘는 x야. 이 안쪽 상황은 이거는 거의 다 정해진 상황이라고. 오케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4분의 1이고 요점의 좌표가 2분의 1, 4분의 1 이 상황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야.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을 했어. 알겠어요?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거를 너희들이 좀 더 미분 배웠으니까 써먹자 이 말이 되겠지. 다음에 수투할 때는 또 이걸 써먹으면 수투할 때는 써먹는데 공수할 때는 못 써먹어. 이상하잖아. 수투할 때는 이걸 써먹은다고 그대로. 근데 공수하라니까 그걸 까먹었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지? 단 서술할 때는 판별식으로 한다. 이건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됐니? 우리가 교육 과정을 좀 더 위 과정 가면 상위 개념을 배우면 상위 개념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 근데 하위 개념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이 상황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기억해 두고 판별식으로 풀면 됩니다. 다음 53번입니다. P가 2보다 작아요. 범위가 주어졌죠.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야. 좀 전에 설명했던 문제와 똑같아. P가 2보다 작아 절대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P의 범위가 주어졌고 모든 실수에 대해 이 범위 내에서 부등식에 성립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지? 좀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하지 지금? 지금 좀 문장이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위에 조건은 P에 대한 조건을 줬고 식은 X에 대한 식을 준 거야. 그러겠지.
이해되니? 차은우 참 잘생겼지? 그러지? 근데 혜승이는 어때? 뭔 소리 하고 있어?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됐습니까? 자, 혜승의 몸무게는 57kg입니다. 킬로미터? 킬로그램? 킬로그램이야. 그러지? 그래서 혜승의 키는 얼마야,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있어. P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다는 말은 이 식을 뭘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P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것은. 알겠나요? 만약에 이게 P가 아니라 나는 X로 본다 하면 문장이 틀어져야 됩니다. 문장이 틀어져야 돼. 얘를 먼저 쓰고 P를 뒤쪽으로 보내줘야 돼, 일단. 뭔 말인지 알겠나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그냥 문장을 읽고 나서 느낀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식을 뭘로 정리하자? P로 정리하는 게 나는 맞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P, X-1.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넘겨버릴까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문자의 장난이야. 문자의 장난. 문자의 장난이라고. 이 식을 너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썼으면 너희들이 K로 쓸게요.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X의 범위가 주어졌고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면 너희들이 그냥 생각해서 풀었을 거라고. 엄마 이해되니? P의 조건이 아니라 X의 조건을 주고 식을 이렇게 줬으면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 되니? 문장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사실 P나 X나 사실 동등한 위치입니다. P나 X나 동등한 위치. 문자만 보면. 문장을 읽어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문자가 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얘는 P가 문자야. P가 문자라고. 그러면 이 식은 뭐지? 이 식은 뭐가 될까요? P에 대한 1차식이에요. P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나요? P에 대한 뭐라고? 1차식이라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지. 요거라고 지금. 요거라고. 너희들이 식을 이렇게 읽었으면 덜 헷갈렸을 거라고. 왜? 우리는 X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X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니까 그런다고. 현준아. 그럼 요거는 뭐라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가로축이 P축이고요. 가로축이 P축이고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X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를 다 볼 건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직선이 요 부분이 이것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K에 따라서 얘가 기울기가 달라지고 K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기울기가 달라지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직선이 얘는 뭐야? 상수가 되겠죠? 다시 얘가 지금 상수라고. 상수 되니?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얘는 뭐가 돼? 상수가 되겠지. 그러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직선 상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좌변이고 얘가 이렇게 원하는 우변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알 수는 없지. x-1이 양수야, 음수야? 알 수는 없잖아. 그게 양수이든 음수이든 관계없이 뭐 하면 돼? 이 점하고 이 점이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고 풀면 되겠네요. k-1이 지금 x-1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이 제일 아래 점보다 얘가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p에다 2를 넣으면 2x-1이고 2x-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자 둥호 조심합시다. 둥호 p는 이 범위에 2가 들어가죠. p는 여기 들어가. 근데 얘가 떠 있으니까 요 점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겠지. 등호 있으면 말이 안 되겠지. 등호 조심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생각이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면 요런보다 큰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런보다 큰 거고 둘 다 만족을 하면 무조건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래서 위의 식을 정리를 하면 2x x제곱 마이너스 x가 0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넘겨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1하고 3이네요. 1하고 3.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이거 되겠죠. 우리는 얘하고 얘 뭔 분모를 찾는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교집합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1보다. 결론적으로 뭐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생각하세요. 뭐에 대한 생각이야? 문자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요? 자, 얘를 x로는 못 풉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는 있어. x로도 풀 수는 있을 거라고. 알겠나요? 내가 문장을 읽어봤으면 선생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x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로 풀 때는 이제 이렇게 풀 거라고. 얘가 x제곱 보기 싫어. 요렇게 식을 정리하겠네요. 일단 요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지. 왼쪽도 p가 있고 오른쪽도 p가 있으니까 정리 정도는 해준 거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그래프 p가 변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p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얘를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뭔 이해됩니까? 자, 얘는 어떤 거야? 얘는 얼마냐면 지금 식 똑바로 썼습니까? 얘가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틀렸어. 지금 해석 틀렸어. 다시 해줄게. 얘가 p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는데 p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는데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질문이네요.
말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다시 P가 마이너스 2까지 변하는데 P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해석이 밑에 것보다 더 불편할 수 있어. 에? 그럼 어떤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왼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1,0을 지나면서 P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입니다. P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간다는 소리겠지. 이 점을 지나면서.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변해가지고 플러스 2까지 간다 이거지. 이해되니? 얘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얘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는 존재한다 이거야. 항상 존재를 한다 이거지. 모든 p에 대해서. 항상 존재한다는 말은 얘 끝값이 답이 되겠다 이거죠. 지금 요즘은 얼마고 1이니까 그래프이 원래는 좀 더 만큼 그려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림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이제 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비율이 안 맞아.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왼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 이 상황이고 오른쪽 기울기가 2인 상황이 이 상황인데 대칭적으로 돼 있네요. 대칭적으로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 알아내면 요 점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P가 달라지니까. 그렇더라도 얘가 항상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 이거지. 어디냐? 여기랑 여기 범위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점만 알아내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2를 넣어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2, 2를 넣어가지고 2를 넣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야 오른쪽 식이 되겠네요. 오른쪽 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지금 여긴 플러스고요. 플러스고 플러스 3은 0이 돼서 해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놈이 1, 요놈은 3 이 말이지. 그러지? 그럼 x는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놈이고 3보다 크다.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요놈이 마이너스로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말이 해석이 좀 달라. 그렇지? 뭔만 이해됩니까? 둘 다 풀 수는 있지만 선생님은 아래처럼 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장을 읽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다음 55번 질문 안 했죠? 55번도 틀렸어. 뭐가 틀렸어? 정리하는 방법이 틀렸어. 부등식이 m에 관한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잖아. 이해됐습니까? 부등식이 m에 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했지. 얘도 m에 관한 식이니까 항등식으로 m으로 정리해야 돼. 그럼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m하고 x를 헷갈리면 안 된다. 조심하라 이 말이야. 다음은 54번입니다. 54번도 꽤 어려워요. 자,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좀 전에 어려운 거 했으니까. 다음 부등식을 두 자리 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두 자리 자연수로 써주면 좀 더 고맙겠는데.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놈을 구하라 이거지. 그럼 도대체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지. 어떤 의미? 가우스 정수로 만들었습니다. 가우스 붙였다는 말은 뭐야? 정수야. 가우스에 대한 수업을 언젠가 한 번 할 것 같은데
가우스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감사하게 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좀 더 편한 방법은 내림입니다. 내림. 뭐라고? 내림이야.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가? 정수까지 내려가는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 정수까지 내려가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연산적으로는 식에 대한 생각으로는 편하냐면 수직선을 그리는데 수직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놓고 여기다가 정수점을 박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포도알을 방울토마토를 떨쳐 이렇게 떨치다 보면 혜승이가 자고 있지. 당연하겠지. 혜승이 머리를 떨쳤어야 했는데 뭘 떨쳤어? 뭐였어 이게? 가우스 같은 소리. 가우스 왜 떨쳐? 죽었는데. 왜 떨쳐? 네가 떨쳐서 죽었잖아. 아 내려갔어? 뭐라 했어? 이거 뭐라 했어? 너 자니까 못 들었어 이거. 포도알이라 했잖아. 뒤진 포도. 굴림 어째가 똘똘 걸려서 여기 멈춘다 이 말이야. 이 사이에 떨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떨친 위치하고 결론이 있을 거고 그 결론이 되려면 어디다 떨쳐야 되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자 어디다 떨쳤더니 가우스 결과 나왔고 결과가 나오려면 어디다 떨쳐야 되냐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가우스는 일단 내림으로 정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0으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를 시켰죠. 그 다음 다시 10을 곱했어. 그리고 원래 있는 n에서 뺐습니다. 도대체 뭔 식인지 모르겠으니까 식을 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은 두 자릿수인데 10으로 나눴으니까 사실 좀 큰 수여야 잘 보입니다. 뭔 수여야 돼? 조금 큰 수여야 잘 보여. 5, 4, 7, 3 해볼게요. 5, 4, 7, 3 이게 n이야. 그러면 10으로 나눴어. 그럼 뭐가 돼? 5, 4, 7.3이 되겠지. 그 다음에 가우스를 했어. 뭐가 돼? 5, 4, 7로 내려갔지. 다시 10을 곱했어. 뭐가 돼? 5, 4, 7, 0이 됐지. 원래 수에서 뺐어. 됐습니까? 그럼 뭐 나와? 3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의미가 뭐야? 이 식의 의미가 n의 이르자리 숫자입니다. 꽤 많이 나오는 식의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식의 폼이 뭐라고? n의 이르자리 숫자야. 얘는 뭐야? 얘는 내림이야. 내림도 있고 버림도 있는데 버림은 양수에서만 쓰는 단어고 버림은 뭐라고? 양수에서 쓰는 단어고 내림은 칠수에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어디까지 내려? 10의 자리까지 내린 거야. 10의 자리까지. 1의 자리를 버렸다 이 말이야. 생각할 수 있겠지? 뭔 알겠니? 그러면 요 식과 관련돼서 식의 표현들은 꽤 많이 써줄 수 있겠지? 꽤 많이 써줄 수 있다 이거야. 왜? 뭐가 바뀔 거야?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바뀔 거야. 10이 뭘로 바뀌어? 100으로 바뀔 거야. 10이 100으로 바뀔 거라고. 100으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100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잖아. 얘를 100으로 나눠가지고 가우스 씌웠고 거기다가 다시 100을 곱했어. 엄마 알겠니? 그럼 10, 100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쓰는 십진법수와 관련이 돼 있고 여기에 이 10이 아니라 다른 수로 나눴으면 2나 5로 나눌 수 있어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집법적으로 다른 집법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고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바로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의미는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10하고 100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원래 수에서 이런 수를 뺐다는 것은 이제는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수, 10의 자리까지 수, 얘가 100으로 바뀌면 10의 자리 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3보다 작아야 돼. 다시 말해서 1의 자리 숫자가 뭐다? 여기서는 0, 1, 2가 되는
1의 자리 숫자가 0인지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 58번. fx가 지금 2차 식으로 주어졌어요. 2차 함수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부등식을 풀라고 나왔어요. 근데 식이 왼쪽 식이 좀 복잡하게 보여. 왼쪽 식이 좀 복잡하게 보여. 되니 오른쪽 식은 그래도 쉽게 보여. 그래도 쉽게 보여. 왜? 왜? 지금 이러한 부등식은 식으로 푸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프를 일단 해석을 하고 도대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연산, 답을 위한 것만 연산할 거야. 얘는 쉬워.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 m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선. 그럼 왼쪽만 해석하면 되겠네. 왼쪽은 뭐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0점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절대값 있으면 0점 분리법이라 그래. 절대값 아니 0인점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fx가 양수인 부분과 fx가 음수인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지. fx가 양수이면 그냥 나오겠지. 그냥 나오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3분의 2fx가 좌변이 된다 이거죠. 이래도 되겠지? 3분의 2fx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fx 그래프가 있으면 그놈을 3분의 2배를 하면 돼. 그럼 좀 줄어들겠지. 3분의 이만큼. 그러니까 이름이 fx니까 이만큼 줄어들면 되겠지. 됐지? 다음 fx 음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3분의 4 fx가 m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야? fx에 3분의 4배를 했다. 좀 올라갔다 이 정도의 느낌이겠지? 이되니 어디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가 얼마냐면 축이 마이너스 1이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1을 지나는 그래프네요. 얘가 이러한 그래프예요. 1하고 마이너스 3을 지나는 x절편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fx가. 근데 범위를 어떻게 나눴어 우리는? fx가 양수인 부분 이쪽과 fx가 음수인 부분 이쪽으로 공부했지. 정확하게 따지면 요놈 대신에 이렇게 쓸 건데 앞으로 너희들이 해석할 때도 굳이 이걸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f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큰 범위고 f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 이 범위 내에서야.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똑같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 정석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x냐 fx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fx의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다 이거지. 이쪽은 그럼 이쪽은 어떻게 3분의 2fx를 나는 그려야 된다 이거지. 조금 내려서 그려야 된다. 3분의 2만큼 내렸단 말이 됩니까? 그 라인 그어보면 좀 덜 너무 많이 내렸네. 3분의 2만큼 내려야 돼. 이만큼만 내려야 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그리고 fx 음수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3분의 4배를 해야 된다. 3분의 4배를 해야 되니까 요 안쪽 부분은 3분의 4배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비율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비율은 좀 안 맞아. 3분의 4배란 말만 이해하면 되겠죠. 요 라인을 그었을 때 요게 1이면 요게 지금 3분의 4가 된다. 요 정도의 생각이라고 해. 1이니 너희들이 점 찍을 때는 하나 정도 찍고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우리는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우변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우변은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입니다.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데 감사하게도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것이 왜 나왔을까 생각이야. 자, 왼쪽 그래프 그렸고요. 마이너스 3,얘를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거야 나는.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m을 내가 하나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쪽에 있는 x의 범위가 해가 된다고. 이 부분에가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6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5개잖아. 5개. 6개만 나오려면 여기 뭐가만 추가가 되면 돼? 2만 추가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3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2를 넣으면 파란 게 아래에 있고 3을 넣으면 파란 게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단 등호는 조심해야 됩니다. 등호는 조심해서 마무리 지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이쪽만은 해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겠지. 해가 어디 쪽도 있겠어. 해가 이쪽도 있을 수 있겠지. 해가 이쪽도 있을 수 있겠지 지금. 요렇게 있을 수 있겠다고. 되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이쪽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까다로워. 분명 내가 느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말은 이쪽 부분에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범위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5개가 지금 생각할 때 여기도 생각하고 여기도 생각해야 되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알겠나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알겠어요? 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쪽이 나오면 보통 문제를 풀 때 나는 연산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m에다가 정수점을 지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아니면 이 그래프에다가 격자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 점을 몇 개 찍어. 이렇게 정수점을 찍어. 그거 내가 m을 돌려가면서 5개가 될 만한 상황을 이러면 5개 되겠다고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점만 찍어서 몇 개가 나와? 5개가 들어가도록 m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러면 5개를 찾는 데는 조금 더 편할 것이다. 식으로는 풀기 힘듭니다. 양쪽 다 있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뭐 우리가 딱 계속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얘가 2개이고 2개인 상황, 1개이고 3개인 상황, 3개이고 1개인 상황. 이런 상황이 힘들어. 알겠나요? 격자점만 정수점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5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왼쪽은 구해야 돼요. 왼쪽은 까다롭습니다. 이 범위는 아마도 선생님 생각은 그거를 제거시켜 주려고 나온 것 같아요. 알겠나요? 다음 59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인데 뭐가 나왔어? 인수분해가 됐어요.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니까 어떤 범위? 사이범위. 0보다 작아요. 사이범위. 자, 사이범위에 대한 푸는 방법. a제곱이랑 2분의 a제곱이랑 2분의 5a 마이너스 2입니다. 잘 보세요. 자,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현주 자고 있는데 네가 말해도 알겠냐 지금? 자, 이거 양쪽 끝점이 나왔는데 문제는 요 2개 중에 우리가 누가 크다, 확실히 누가 크다가 아는 것도 있고 a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되니? 자, 둘 중에 누가 큰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일단 이렇게만 적어 놓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은
A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알겠니? 자, 이게 요렇게 좀 이따가 이렇게 풀 거야. 풀 수도 있어. 얘가 얘가 큰지를 알 수 없지. 그럼 누가 큰지를 우리는 알아내야겠지.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내? 빼보면 알았네? 누가 큰지를? 얘가 커. 그러네. 얘가 커, 에? 됐어? 얘가 화장실 간다고? 빨리 갔다 와. 봐봐, 자다 일어나 화장실 가고. 자, 얘가 큰지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뭘 건다고?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얘를 너희들이 빼가지고 뭐 이퀄 등으로 해가지고 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고 판단을 하고 식을 쓰는 거야. 됐니?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을 하고 이쪽은 얘가 크고 이쪽은 얘가 크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해. 알겠니? 2분의 x제곱은 다 아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폭만 약간 다를 수는 있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 얘는 길게 2분의 5이고 y절편 1이야. 그래프는 분명 이렇게 돼 있겠지. 이거는 뭐 상황적인 부분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상황이 이러니까 이쪽은 얘가 크고 이쪽은 얘가 크다는 것을 상황적으로만 판단하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니? 누가 큰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면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를 등으로 놓고 풀면 이 두 점이 나오겠지. 인수분해가 상황상 안 됩니다. 상황상 안 된다는 말은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2개 구하는 것은 나중 일이야. 혹시 필요하면 그때 구하는 거고, 상황상 이쪽하고 이쪽 점 오른쪽은 얘가 크고 사이에서는 얘가 크겠다. 요것만 판단하고 있으면 된다고. 필요하면 나중에 계산해서 구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런 겁니다. 얘가 클 수도 있고 범위에 따라서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자고 해. 그리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사이범위라고 기억만 합니다. 사이범위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서 필요한 풀이를 할 거야.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의 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당연한 말이잖아 지금. 당연한 말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됐겠지. 누가 알파고 베타인지만 모를 뿐이야.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모든 실수 A의 값을 해보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A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값들을 다 구하시오라는 말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입니다. 요 간격이 자연수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2개야. 요 간격이 자연수인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2개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정수, 자연수 조건이 나왔으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때려 맞힐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얘는 누가 큰지 모르잖아. 어떤 실수에 보면서. 얘 조건보다 이 조건이 훨씬 더 간단한 조건이야 지금.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나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하면 돼. 얘 간격이 정수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고? 간격으로 쓰면 읽었어요. 간격이 정수야. 한 칸, 두 칸, 세 칸. 이 말이지. 베타가 뭐 예를 들어서 베타가 3.3이면 뭐 알파는 뭐 1.3 이런 수라고. 그래야 자연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되니?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돼? 수직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직선 생각하고 도대체 이 사이에서 정수가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정수점을 내가 찍은 거야. 용 찍어 놓을게요. 그래서 나는 간격을 그릴 거라고. 어떤 간격? 정수 간격. 이렇게. 됐니? 그래서 몇 개가 나오도록?
두 개가 나오도록 할 거라고. 그럼 두 개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나는 뭐 시작점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기네. 둥어 있으니까 끝났네. 정수에서 시작하면 한 칸이야. 정수에서 시작하면 한 칸이면 두 개 들어오는 거야. 정수가 아닌 점에 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점에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몇 칸씩 뛸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뛸 거라고. 베타, 베타, 베타. 알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베타네. 근데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와야 돼? 두 개가 들어오는 상황은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두 칸이 되는 상황이고 얘는 한 칸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네요. 상황 판단했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란 말은 자연수의 어떤 점이 시작하면 한 칸씩 뛸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개가 들어온 상황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또는 베타, 알파랑 베타. 요게 둘 다 정수가 된다면, 이게 정수인다면, 얘가 정수다면 몇 칸이라고? 한 칸 차이라고. 몇 칸하고? 한 칸 차이야. 누가 커 근데? 얘랑 누가 더 커? 모르잖아.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지. 그럼 한 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식을 쓰겠어? 절대값으로 쓰면 되겠지. 범위를 나눠가지고 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으로 식을 풀 거라고 그냥. 2분의 두 개를 뺀 식이야. 원래 좋은 표현은 아닌데 원래 첫 번째 식은 있어야 돼 원래는. 2분의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1이 되면 된다 이거죠. 이 넘겨주고 곱하고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가 뿔마 2 이해되니? 이 곱했고요. 절대값 풀어가지고 뿔마 2가 나왔어요. 자 플러스 2일 때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0이 됐네요. 이때는 무리수고 무리수? 그럼 얘는 정수가 될 수 없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안 되겠지? 얘는 a가 0 아니면 5. 0 넣으면 정수 돼 안 돼? 정수 되네. 5이면 정수 안 되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가 됐다? a가 얼마다? 0만 되더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이제는 뭐가 2분의 a 제곱하고 2분의 5a 플러스 2가 뭐가 아니면 정수가 아니면 이렇게 풀겠지. 그렇다고 하면 요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가 뿔마 4가 되겠네요. 왼쪽으로 쓰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마이너스 6은요. 그러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0. a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가 6이 되면 얘가 정수가 되지. 얘도 정수가 되겠지. 말이 안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정수가 안 되네요. 정수 안 되는 놈 찾아줘야 돼. 하나 찾았고 두 번째 식은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0은 정수가 안 되는 상황이네. 그러지? 여기에 뭐가 있어? a1도 있고 a2도 있겠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 할 거야? 나중에 a 값을 다 더할 거 아니야. 그럼 a1, a2의 합은 알겠다 이 말이죠.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답은 총 몇 개 나와? 총 4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a1 또는 a2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놈의 합은 요놈을 다 더하면 0 마이너스 2개 더하면 5 결론적으로 4가 되겠다 이거지. 근데 푼 이해됩니까? 뭐에 대한 생각이야? 요거에 대한 생각이라고. 요거 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생각만 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요거 다음 시간 설명하고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알겠어요? 그때 선생님 잘 듣고